다음은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콥,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링키지 세 개가 있습니다. 스콥은 변수의 가시성을 결정하게 되고요. 라이프타임은 변수의 생존기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끝날 때까지 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변수가 변수 선언한 내가 사용하는 변수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 그죠? 죽는다는 의미는 실제로 사라진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않게 되는 그 마지막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링키지들은 서로 다른 스코프에 있는 변수들을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스코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수에 대한 가시성, 비저빌리티를 정하게 됩니다. 즉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즉 변수에 대해서 접근해서 리드한다든지 변수에다가 값을 라이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수의 스코프를 결정하는 요소는 선언 위치,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변수의 선언 위치에 따라서 이 변수의 스코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선언 위치에 따라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즉 로컬 베리어블이냐 글로벌 베리어블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컬 변수는 함수 또는 블록 내에 정의된 변수를 얘기합니다. 이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함수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블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A의 변수는 다른 블럭의 이 A 변수와 서로 다른 게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또는 블럭 외부에 정의된 변수입니다. 블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A는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A는 똑같은 네임이겠지는 하지만 서로 다른 겁니다.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블럭 외부에 이 A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여기서 사용하는 A는 이와 같은 A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들은 전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이스파이어를 사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 변수의 스코프를 오토, 레지스터, 스태틱, 볼러타일, 익스터널이라는 이런 스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이런 변수의 스코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는 이와 같이 4개가 있는데요. 오토, 레지스터, 스태틱, 볼러타일 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오토는 오토매틱 베리어블 변수로 변수를 스택에 자동 할당하는 것으로 함수 블록 내에서 자동 할당되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즉 오토로 어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그 변수는 스택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되며 그 함수나 블록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레지스터 변수입니다. 레지스터는 변수를 레지스터에 할당할 경우에 이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속 실행이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CPU가 모든 그 계산을 다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주체가 되겠죠. CPU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저장 장소가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이 메모리가 되고요.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가 되고요. 메인 메모리 밖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서까지가 저장 공간, 즉 메모리가 되겠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를 선언하는 게 가장 빠른 실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유저가 레지스터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이거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레지스터에 어드레스 오퍼레이터인 앰퍼센트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레지스터에는 어드레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레지스터 번호라는 건 있지만은 이 번호는 프로그램한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레지스터의 이 번호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런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앰퍼센트를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태틱은 프로그램 시장 시 메모리 할당하고 적용유지가 제거된다.
이것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점에 만들어져서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볼로타일이라는 게 재밌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볼로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인베디드 시스템이랄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경우에는 이 볼로타일이라는 타입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볼로타일이라는 것은 컴파일러 최저 같은 것을 제외한다, 이 의미인데요. 이것은 컴파일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볼로타일을 어떤 볼로타일 인티저 A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A라는 변수는 컴파일러에서 최적화할 때 이걸 제외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변수를 이와 같이 A, B, C, D 이렇게 쓰더라도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라이프 타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컴파일러가 판단하기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걸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제거해 버리고요. 이런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최적화에서 이렇게 볼로타일을 선언하게 최적화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일견 보기에는 그러면 더 성능의 최적화를 안 시키니까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 A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A다가 10을 어사인한 다음에 바로 뒤에다가 20을 어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30을 어사인하는 경우. 그럼 최종적으로는 30을 어사인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개는 쓸데가 없는 거죠. 컴파일러 이런 판단을 이걸 지워버립니다. 하지만은 하드웨어를 하는 측면에서 이 A를 실행할 때와 B라는 이때가 실제로 시간상으로 볼 때는 값이 20에다가 30에다가 10에다가 20에다가 35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드웨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걸 임의로 해석해서 이걸 날려버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값만 넣었게 되면 이 형태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목적을 쓸 때는 이런 컴파일러 대상에서 제의의 직계면으로서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캐시를 사용하는 경우 메인 메모리에 접근한다. 나중에 이제 그 컴퓨터 구조를 배우게 되면 캐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CPU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CPU가 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서 처리하고 다시 처리한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가 CPU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캐시라는 걸 둬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자주 쓰는 데이터를 미리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이 캐시 메모리는 일반적인 메인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캐시에 있는 거하고 이 메인 메모리의 복사 부분을 여기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캐시에. 근데 이 복사 부분하고 원본하고 이게 미스매치된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린다든지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캐싱을 하지 않고 직접 메인 메모리에 복사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원본을 사용하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볼로타일은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하드웨어를 밀접하게 다루는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스페시파이는 아닙니다. 다음에 변수의 생명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의 생명주기는 스태틱하고 오토매틱이 있는데요. 스태틱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생존하는 저장 공간이 할당되는 걸 얘기하고요. 오토매틱은 블락의 시작과 끝에만 생존하는 저장 공간을 할당된다. 즉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실행된다 과정했을 때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종료될 때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리드하고 라이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오토매틱으로 잡게 되면은요, 블락이 스타트하고 블락이 끝나는 이 사이에서만 가능하됩니다. 그래서 블락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까지 사용했던 모든 그 변수들이 스태틱 변수, 이제 오토매틱 변수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게 됩니다. 억세스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프 타임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요.
이런 내부의 이렇게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가 프로그램 어떤 변수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쓸 때만 사용하고 쓸데없을 때는 없애버림으로써 전체적인 메모리 사용 효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스태틱으로 해서 전체를 해서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오토매틱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프로그램 작성할 때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수의 링키지입니다. 변수의 링키지는 서로 다른 스코프의 변수를 연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링크가 없습니다. 지역 변수는 블락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익스터널하고 인터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전역 변수인데요. 인터널 링키지는 하나의 소스 파일에만 사용되고 익스터널 링키지는 여러 소스 파일에 걸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은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파일 하나에다가 A라는 파일에다가 A.C라는 파일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고 길어지면은 이걸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빌리티가 떨어지죠. 이럴 경우에는 A라는 파일을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A1.c, A2.c, A3.c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용했던 요것이 실제로 C에서는요 이 파일 하나가 전부 블락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의된 변수는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A2.c에서 여기서 하는 A1.c에서 정의된 변수를 액세스 하려면은 익스터널 링크를 사용해서 이걸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익스터널 링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나눠 있을 경우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파일에서 전역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다른 파일에서는 이 익스턴이라는 스페시파이를 사용해서 액세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2에서 A1에서 선언된 변수를 사용하려면 여기서 익스턴이라는 것을 써서 외부에 있다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둬야 됩니다. 변수의 초기화는 변수를 선언한 파일에서만 가능하다. 하나의 전역 변수를 모든 소스 파일에 공유할 경우 헤더 파일에 해당 전역 변수를 익스턴으로 선언하면 모든 소스 파일에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함으로써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각자 여기 익스턴 쓰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헤더 파일을 만듭니다. a.h라는 헤더 파일을 만들고 여기다가 익스턴 변수를 다 선언하고 이 파일들을 샵 인클루드라는 걸 사용해서 이와 같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면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프로그래머 하지 않으면은 이거의 효용성이랄지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는 내용은 설명으로만 듣고 이런 개념으로 이런 흐름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즉 프로그램을 하나의 파일에 놓지 않고 여러 개의 파일을 할 경우에는 이런 변수의 링키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프로그램 코딩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직접 코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감이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 직접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좀 더 이해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인터널 리키지는 전역 변수 앞에 스태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 파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파일 내에서 여기에 스태틱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파일 내에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